갈아타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실거주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뭐냐면은 집도 날릴 수 있거든요. 메일로 상담 사연을 받았습니다.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프리랜서 강사 수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수업이 줄어들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노동보다는 이제 투자에 대한 계기를 마련될 수 있는 유튜브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투자라는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매일 열심히 일해서 아껴 쓰면서 저축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부를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파트도 대출받아서 사는 걸 봤고, 이 사연자는 대출받아 사면은 안 되는 줄 알며 살았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죠. 지금 이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50대 초반이신데 너무 아쉬운 거는 지금이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입사원이 일찍 되었으면은 경력자가 된 50세가 되었을 텐데 경력자가 아닌 신입사원으로 50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죠. 그리고 대출은요, 저 처음에 대출 받았을 때 한 3개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대출도 나중에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고 이것들을 적응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이제 사용료로 인정하게 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유튜브를 보고 뭐 여러 또 시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부동산을 좀 갈아타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면서 갈아타야 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실거주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실거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남편분이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시고 지금 수원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가고 계시는데 그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1호선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핫한 저번 주에 스타필드가 오픈을 했죠. 사람 박 터지게 많았는데 화서역은 신분당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스타필드가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좀 바라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바라봤냐면요,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스타필드가 들어오는데 좀 비싸다는 걸 느낀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싸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소개를 받은 겁니다. 부동산에서 화서역 푸르주 브리시엘 오피스텔을 근처 부동산에서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방 3개, 그 다음에 방 2개짜리 아파트 25평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요, 30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면요 25평 5구 타입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요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평이 넘는다 할지라도 서비스 면적 없이 확장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은 2개고 방이 3개이라고 하더라도 평수는 25평으로 체감이 될 거고 실제적으로 25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5평짜리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게 아들이 독립할 시점이고 그래서 작은 평수로 옮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물건 자체, 오피스텔이라는 물건 자체가 입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25평 기준으로 5구 타입 형식의 규모도 괜찮긴 한데 이게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로 옮기는 게 맞나라는 게 걱정이랍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우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뭔가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뭐 신분당선과 화서역 이쪽에 들어오면 오피스텔 핫해진다고 하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강남이 집값이 높지만요, 뭐 하이엔드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상 오피스텔은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아파트와 물건이 다르게 이거 자체는요 수익형이지 차익형이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의 그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가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다만 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방 3개짜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이 핫해진다고 하는데 이 핫한 호재를
이 신분당선과 이제 스타필드라는 그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파트입니다. 뭐 빌라가 흡수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흡수하는데 조금의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얘는 워낙 호재가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조금의 흡수는 했지만은 대부분은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권한다는 건 부동산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면 유리하니까는 권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확신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화서역 오피스텔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다른 지역 아파트로 옮겨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한테는 고민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현재 생애 주기가 50대 초반인데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주지는 지금 현재 정자동의 SK뷰 스카이 아파트라고 35평짜리 시세 8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K뷰 스카이 같은 경우도 사실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거의 대장인 아파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인동선이 지나가는 거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는 있는데 여기 이제 입주 물량이 이번 2024년 3월달 곧 들어오는데 이 입주 물량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은 만약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근데 SK뷰 아파트 35평이 괜찮습니다. 원래 여기가 SKT라고 화학 관련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부지를 떼져가지고 SK뷰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요 아파트, 요 이제 회사가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여건들은 조금은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정주 여건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SK뷰 아파트. 근데 시기적으로 좀 물량이 나오는 시기와 지금 맞물려 있죠. 요런 아파트입니다. SK뷰 북서울입니다. 요 바로 위가 의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아파트인데 시세가 한 8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1개. 근데 이 하나가 11년 동안 분양받아서 왔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지금 여성분은 프리랜서고요. 남성분은 여의도의 외국계 기업. 이제 옮기려는데 여의도의 연결성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녀는 1명인데 취직을 해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예, 취직을 했고 대출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게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아 틈나는 대로 상환을 대출이 없답니다. 조금 아쉽죠. 대출은 좀 활용을 좀 잘 해가지고 이걸로 자산을 불리는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애 주기, 거주, 주택수, 부부 합의, 부부 직업, 자녀, 대출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준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5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남편분도 유사 나이대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요, 생애 주기상 뭐 10년 이상은 뭔가 소득이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40대가 아니고 남편분은 아마 50대 중반이라면요, 빠르면은 5년, 늦으면 한 10년 정도의 근로소득들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로 지출되는 비용들을 40% 이상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대출을 한 20-30%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금융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자체는 이런 기준으로 일단은 1주택 생애 주기상 10년의 근로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10년의 근로소득에 맞는 실거주 물건을 가거나 아니면 현재 집을 전세를 주고 갭 투자 물건을 10년을 가져갈 거를 찾아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든 아니면은 주담대든 간에 소득 대비해서 그 지출 비용들을 많이 가지 않는 게 생애 주기상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해야 된다지만요, 만약에 은퇴한 사람들이 대출을 크게 받았다고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면요, 집도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실거주 아니면은 이제 현재 집을 전세를 주고 갭 투자 물건을 10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주지가 수원이잖아요. 수원인데 시세가 8억을 하고 대출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전혀 없을 겁니다. 1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은 최소 8억 이상의 주택을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대출 얘기를 했잖아요. 대출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8억 이상을 가야 됩니다. 대출을 조금 해도 된 이유는 아직까지 5년에서 10년이라는 근로소득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 1은 이제 실거주였죠. 8억 이상의 실거주로 갈아타는 거. 아니면은 내가 전세를
4억 미만짜리, 4억 미만이라고 얘기한 건요. 요 SK뷰 35평이 지금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집을 만약에 팔고 안전하게 전세로 머물거나 아니면은 이 집을 팔고 전세를 더 싸게 가고 그리고 이 갭 투자의 물건을 비용들을 조금 더 세게 4억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은 부부 직업 중에서 여의도라고 했으니까 실거주는요 1호선이나 1호선의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나마 좀 여기보다 괜찮은 아파트들이 어디 있냐면요 안양의 2024년도에 신축 아파트명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다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월판선 대단지 그리고 광명의 철산동의 대장 재건축 아파트 정도도 여기에서 실거주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SK보다는 환경은 안 좋지만요. 그래도 이것도 7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7호선이 1호선과 연결되고 여의도로 가기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영등포 신길동에 역세권의 500세대 이상인데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하면은 한 200m, 여기에서 200m 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로 간다고 하면은 이런 1호선 라인이나 그 여의도가 가까운 데서는 한 요 정도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격선은 8억보다 조금 넘고 9억 전후로 되는 거요. 10억은 넘지 않고 9억 이하로 되는 물건으로 대출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1억이면요 아마도 지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건 아니거든요. 1억이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안 2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집을 그냥 전세로 주고 이 전세금을 가지고 나서 여의도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시기적인 타이밍이 좋은 물건들이나 호재가 있거나 진보하거나 뭐 물건적 진보와 그 다음에 지역적 진보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뽑은 건요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 아파트들만 뽑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아파트 뭐 나중에 뭐 멤버십에는 뭐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북구에 갭 3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준신축입니다. 준신축 10년 미만짜리 깨끗한 아파트인데 1000세대 이상 준신축 아파트를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거주가 아니니까 성북구라고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서울의 중구에 갭 3억 정도 되는 중후반의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의 구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성동구에 갭 3억짜리 중반의 3억 중반의 아파트 1000세대 이상 구축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2000세대짜리도 있고 1000세대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실거주를 하면은 뭐 안양이나 광명 정도의 경기도 갈 수 있고 영등포에 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성북구, 중구, 그다음에 또 이제 성동구가 좀 좋은 동네잖아요. 중구와 성동구는 그래도 여기 영등포보다는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대안들이 한 6개 정도 사실은 제가 한 10개 정도씩 뽑았는데 그중에서 한 3개씩만 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요. 대출 상황이 틈나는 대로 대출 상황을 했다고 했잖아요. 상환을. 그래서 지금 대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를 안 해봤습니다. 1주택에 11년 보유해서 투자 경험 없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왜냐면은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출 부담을 줄이는 마인드를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가 뭐냐면요. 갭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없는 갭 투자는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분은 SK 아파트를 지금 8억에 가지고 있는데 4억 정도가 전세고 4억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4억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실거주는 괜찮아요. 근데 투자자로서는 4억을 받아줄 사람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갭 차이가 4억이면 서울로 갈 수 있거든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전세를 내가 맡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만약에 1주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를 팔 수는 있잖아요. 실거주자한테 팔 수는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뭐 여기 거래량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8억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갭 투자도 우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그냥 투자성이 있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냥 24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 경험과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1주택자 투자와 실거주 판단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갈아탄다고 하면요, 자녀가 올해 취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안 삽니다. 20평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하고, 우리가 30평대를 팔고 20평대로 간다는 건 입지가 더 좋은 데로 가야 됩니다. 수원의 정자동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딜까요? 영등포가 훨씬 좋죠. 근데 평수는 좀 줄이지만은 이거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길동에 9억대 아파트, 9억 전후로 아파트로. 그래서 대출 1억을 끼고 실거주로 여의도와 직장 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투자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격적이진 않고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아파트로 좀 가시는 게 갭 투자보다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갭 투자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갭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성향상 조심스러움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서 이거를 그냥 영등포의 신길동 20평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부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갭 투자로 성동구나 중구 쪽, 성북구 쪽, 특히 이제 성동구 쪽으로 가시는 부분들 갭 투자를 하면은 내가 8억에 팔았어요. 8억에 팔고 한 4억짜리 전세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구하거나. 왜냐하면은 갭 투자를 하면은 이자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거를 이자 비용을 안 드는 대신 나머지 월세를 이자 형식으로 한다는 형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에 20평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9억대 전후로. 그리고 이제 차선책으로는 성동구나 이런 중구 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결론은 이거고요. 생애 주기, 그 다음에 거주지의 어떤 시세, 그 다음에 부부의 직업이라든지 실거주를 할 경우, 투자를 할 경우,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능력과 경험, 뭐 주택수 이런 부분들, 평형, 자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냥 영등포 신길 20평대로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투자성도 있고 실거주도 유리하고 조금 지저분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 하면은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들이 만족이 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방향성은요, 오피스텔이 아니라요, 아파트로 가야 되고요. 아파트로 간다고 하면은 평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서울 쪽이, 영등포 쪽이 훨씬 더 오피스텔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사연을 좀 전해주시면은, 원래 상담에서는 개인적으로 물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연을 신청하고 싶으면요, 제 메일로 쿨TV, O가 3개입니다. COOOLTV 네이버로 보내주시고 매주 한 건 정도만 상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채택이 되면은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채택이 되지 않으면은 연락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요거에 대한 사연은 9시 라이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상세하게 적어주면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